내가 진짜 마음에 드는 집을 계약하려는데 이런 실수들을 해서 계약이 깨져버리거나 계약을 하려고 해도 가격 조율조차 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덜컥 계약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. 오늘은 집 보러 가서 이런 실수들만 안 해도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가격 조율하실 수 있으니까요.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기억해 두셨다가 집 보러 가시길 바랍니다. 그리고 영상 끝엔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팁이 있으니까요.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. 자, 먼저 집 보러 가서 뭐 봐야 되나요? 하면 대표적으로 몇 가지 따라오는 것들이 있죠. 수압, 배수, 누수, 곰팡이, 소음, 보일러, 일조량 이 정도 체크해보면 되는데요. 더 나아가서는 요즘 층간소음 문제 많잖아요. 그러니까 현장 간 김에 윗집이랑 아랫집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. 한마디로 집 보러 가서는 직접 현장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을 봐야 한다,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짧게 하나씩 짚어보고 하면요, 수압은 세면대나 싱크대에 물이 잘 나오는지 이런 거 확인하는 거고요. 배수는 물 받아놓고 물을 한 번에 내려보고 잘 내려가는지 체크해봐야 되겠죠. 누수는 천장이나 외벽과 맞닿아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좀 잘 보셔야 돼요. 물이 새서 벽지가 젖은 흔적은 없는지 살펴보는 건데요. 한 가지 더 좀 알려드리자면은, 화장실 문 앞에 보통 발매트 놓잖아요. 그걸 한번 들춰보세요. 이 화장실 앞쪽에 타일이 깨져가지고 누수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. 이걸 발매트로 가려놓으면은 잘 안 보이니까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요. 이 부분에 누수가 있다면 바닥이 누렇게 변하거나 아니면 얼룩져 있기도 합니다. 이렇게 여러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사항들이 있지만요. 수압 정도 꼭 체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. 이 세면대랑 샤워기 물을 동시에 틀어놓고 변기물을 한번 내려보세요. 그때 수압이 약하면은 샤워기 물줄기가 확 줄거든요.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고, 집 구조나 일조량 같은 것들은 요즘에 어플로 다 나오니까 이런 거는 그냥 어플로 보셔도 괜찮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은 이런 기본적인 것들 말고 진짜 현장에서 알아야 할 내용을 알려드릴게요. 이 집을 보러 가서 다 마음에 들었다고 했을 때 절대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. 자, 첫 번째로 하자 체크 혼자 하는 겁니다. 집 보러 가셔가지고 하자 체크를 해요. 이 물은 잘 나오나, 곰팡이는 없나 이렇게 보는데, 짜잘짜잘한 건 이제 넘어가더라도 큰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. 그런 걸 잘 잡아내야 됩니다. 예를 들자면 천장에 누수가 있다거나 샤시가 좀 틀어져서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것들처럼 큰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. 이렇게 하자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이런 부분은 사진 찍어놓고 이제 중개사님한테 나중에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중개사님과 집주인도 함께 이렇게 다 같이 불러가지고 하자 체크를 같이 해야 됩니다. 자, 여기 한번 봐주실래요?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면 돼요. 욕실 앞쪽에 누수가 있어 보여요. 이거 장판 교체해도 바닥 공사는 또 따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. 천장이나 벽면에 물 새는 적이 있다면은 이 부분 누수 흔적이 있는데 이거 방수 공사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요 정도까지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. 이거 공사비가 많이 들겠는데요? 이거 물 새서 이거 어떻게 사나? 이런 식으로 이제 매도인 기분을 상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. 그냥 눈에 보이는 사실만 얘기하시고 다 같이 이런 문제가 있다 라는 거를 이제 인지만 하고 있으면 됩니다. 그래야 가격 조율할 때 명분이 있기 때문이죠. 혼자 문제가 있는 부분을 열심히 사진 찍어놓고 계약 당일날 하자 때문에 가격을 좀 깎아야겠다고 한다면은 이 매도자도 그렇고 중개사님도 멘탈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하자 부분을 확인을 하고 공사비가 한 얼마 정도 나오는지 이렇게 대략적으로 알아본 다음에 가격 조율은 중개사님이랑 얘기하면 되는 거죠. 자, 두 번째로는 집주인과 직접 가격 조율하는 겁니다. 제가 몇 년 전에 빌라를 사러 이렇게 좀 보러 다닌 적이 있었어요. 그때 몇 군데 돌다가 정말 마음에 드는 빌라를 봤는데요. 그 매도인분이 이 집의 장점도 막 설명해 주면서 이게 세금 때문에 내가 팔기가 너무 아까운데 어쩔 수 없이 파는 거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근데 이게 제가 팔고 싶어 하는 게 눈에 너무 보이니까 제가 자신감이 생겨서 그랬던 건지 뭔지 몰라도 집 보러 간 자리에서 얼마까지 그럼 빼주실 거예요? 이렇게 바로 물어봤었거든요. 이게 지나고 보니까 이게 참 내가 실수를 했구나 이런 생각이 참 들었습니다. 이 가격 협상은 중개사님이 하는 건데 갑자기 집 보러 가가지고 제가 얼마까지 빼주실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이 매도인분도 당황스럽고 중개사님도 당황스러웠죠. 가격은 물론이고 일정 조율까지 이제 다 중개사님이 중간 역할을 해주시니까요. 우리는 중개사님이랑 얘기 나누면 됩니다. 이런 실수를 하게 되면 계약 자체가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집 마음에 드는 티 내는 겁니다. 이 부분도 참 중요한데요. 제가 마음에 드는 집을 보고 이거 진짜 계약해야 되겠다, 이따 중개사님한테 바로 계약 잡아달라고 해야 되겠다,
이런 생각이 들더라도 절대로 이 집 좋다, 아 뷰가 참 좋네요,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좋다는 티도 내지 마세요. 한마디로 포커페이스 해야 됩니다. 그렇다고 해서 이 집이 왜 이래요 이렇게 흠을 잡을 필요도 없는 거고요. 그냥 있는 그대로 둘러본다 생각하시고 큰 하자만 잡으시면 됩니다. 뭐 특별히 하자가 없다면은 꼼꼼히 둘러보고 오는 정도면 되는 거죠. 이게 집 보러 간 사람이 좋다고 이게 티가 나면은 매도인 생각하기에 이거 내 물건이 좀 괜찮나? 가격을 좀 더 올려볼까? 너무 싸게 내놨나?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, 일단 걷어들였다가 나중에 한번 팔아볼까?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. 그러면서 계약 자체가 안 돼버릴 수도 있는 거죠. 근데 설령 계약이 되더라도 매도인이 갑자기 가격을 더 올릴 수도 있으니까요. 좋다는 티 내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둘러보고 온다는 자세로 보시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집을 다 보고 와서 마음에 정말 들잖아요. 그렇다고 바로 계약할게요 하지 마시고 중개사님에게 의견 전달을 하는 거예요. 아까 하자했던 부분 보셨죠? 중개사님도 화장실도 그렇고요, 이 천장 누수도 좀 있는 것 같아요. 저런 부분을 좀 제가 들어가서 살고 싶긴 한데 이런 부분 고치려면 돈 좀 들 것 같은데 어떻게 수리하는 거 감안해서 한 5천만 원 정도 좀 시원하게 좀 조율 가능할까요? 이렇게 의견 전달을 하는 거죠. 그러면 가격 조율할 명분도 생기고 중개사님은 계약을 하기 위해서 또 열심히 중간에서 조율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. 그래서 이 중개사님이 예를 들어서 집주인분이랑 얘기를 해봤는데 5천은 힘들고 4천 정도 가능할 것 같아요 라든가 이렇게 중간에서 조율을 봐주시고 오시면은 그 다음 최종 결정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. 자, 한마디로 정리해보면은 집 보러 가서 하자나 수리해야 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찾아내야 되고요. 처음 집 볼 때부터 잔금할 때까지 우리의 마음을 티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,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그럼 다 끝난 게 아니에요. 이제 다음으로 중개사님과 거래가 남았습니다. 이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. 이렇게 계약을 하려고 하면 이제 중개보수가 남잖아요. 여기서 보통 중개사님이랑 중개보수 조율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세요. 그냥 대충 알아서 해주시겠거니 잘 깎아주시겠지 하면서 계약하고 잔금날 얼마나 드리면 되죠? 좀 깎아주세요,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. 이거 잘못된 겁니다. 일단 계약을 하게 되면은 중개사님이랑 중개보수 협상 여지가 사라져요. 그러니까 계약 전에 미리 중개보수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. 중개사님 참 고생 많으셨는데 이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할까요? 이런 식으로 미리 협의를 하시고 계약 날짜를 잡으셔야 합니다. 이걸 또 그냥 대화로 이렇게 구두상으로 하지 마시고 돈이 걸려있는 만큼 가급적이면 이 통화 녹음이라던가 음성 녹음으로 자료를 남겨두시기를 바랄게요. 이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, 일부 부동산 중개사님들은 말을 바꾸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이 중개 보수뿐만 아니라 부동산 거래할 때 녹음은 필수적입니다. 카톡이나 문자로 남겨두는 것도 좋고요. 자, 그럼 이건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릴까 했는데 이 집이 진짜 마음에 든다, 이런 마음이 드신다면은 이 추가로 봐야 될 부분인데요. 이거는 어디에서도 못 들어본, 직접 제가 경험해봤고 이 경험을 해봐야지만 아는 팁 2가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로 소음 여부 참 중요합니다. 집 앞에 공원이 있어요. 그럼 보기에 너무 좋잖아요. 근데 밤에 술 먹고 떠드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. 낮에는 애들 노는 소리에 시끄러울 수 있습니다. 마찬가지로 집 앞 상가에 태권도장이라던가 피아노 학원 같은 학원 있는 거 물론 좋죠. 좋은데 근데 소음적인 측면에서 보면 거슬리는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. 이런 부분 잘 체크해 보시는 게 좋아요. 그리고 요즘 층간소음 문제 많잖아요. 윗집 아랫집에 어떤 분이 사는지도 중요합니다. 직접 가서 누가 사는지 볼 수도 있죠. 올라가가지고 똑똑똑 계십니까? 안녕하세요, 밑에 집 이사 오려는 사람인데요, 미리 인사드리러 한번 왔습니다. 이런 식으로 누가 사는지 알아볼 수도 있겠죠. 이웃 잘 만나는 것도 복이라고 하잖아요. 윗집 아랫집에 누가 사는지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. 두 번째로 주차 여부 중요합니다. 평일 낮엔 다들 출근하니까요, 주차장이 많이 벼 있어요. 근데 이런 평일 낮 시간 말고 밤에 가보시면 다들 퇴근하고 와서 주차 상태를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. 인터넷 보시면은 어디 아파트 치면은 주차 대수 나와 있잖아요. 0.9대 보통, 1.4대 보통, 2대 여유,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막상 가서 보면은 주차 공간이 부족하거나 의외로 주차 공간이 부족할 줄 알았는데 다른 숨어있는 공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. 주민들만 아는 그런 공간이 있을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면 2중주차, 3중주차를 한번 봐야 되는데요. 이게 참 중요합니다.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2중을 넘어서 3중으로 주차를 하기도 하는데요. 제가 9층에 살았었는데 이 겨울에 눈 오는 날 차를 안쪽 자리에 한번 세워놨었어요. 근데 이게 출근을 하려고 2중, 3중 주차된 차를 미는데 이게 바닥에 눈이 와가지고 차가 밀리는 게 아니라 제가 밀리고 있는 거예요. 바닥도 얼어가지고 이 차가 사이드 브레이크를 걸어놓은 건지 아니면 얼어붙어서 이게 안 움직이는 건지 싶을 정도였었죠.
그래서 출근을 못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. 자,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오래된 아파트는 지상주차장에 경사가 좀 이렇게 져 있기도 해요.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중 주차되어 있는 차를 밀고 내 차를 빼려고 해도 이중 주차하는 차가 다시 밀려서 제자리로 오기 때문에 이걸 누가 잡고 있거나 아니면 고인목을 대놓지 않으면 내 차가 나가기가 힘들어요. 이게 좀 더 디테일하게 주차 부분을 보시려면 주차장에 이 고인목 받쳐진 차가 있는지, 경사는 어떤지 이런 부분도 잘 체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. 이중주차는요, 이게 남자가 밀기도 힘든데 여성분들이나 나이 많은 어르신분들은 이게 미는 게 쉽지가 않아요. 그러니까 꼭 평일 밤에 가셔서 주차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. 근데 여러분, 이렇게 집 보러 가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요. 이 집을 보러 가기 전에 이 부동산에 전화하기도 좀 그렇고, 문 열고 들어가는 거는 조금 두렵기도 하고 어려운 분들이 계시죠? 저도 그랬었는데요. 이게 들어가면은 중개사님이랑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, 이게 중개사님이 하는 얘기를 내가 못 알아듣는 건 아닐까 싶은 이런 마음도 들기도 하잖아요. 그래서 제가 부동산에 처음 가시는 분들을 위한 이 무료 전자책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. 추가적으로 현장에서 쓰는 용어 정리도 해놨으니까요. 요것만 한번 보고 가셔도 중개사님이랑 대화하는 데는 문제 없으실 거예요. 이 전자책이 한 10페이지가 좀 넘나? 이게 양도 얼마 안 돼가지고 한 10분이면 다 읽으실 거예요. 당연히 무료고요. 무료 영상 가기 전에 가볍게 한번 보고 가시면 큰 도움 되실 거예요. 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고정 댓글에 신청 링크 있으니까요. 신청해 주시면 전자책 보내드릴게요. 자, 이렇게 오늘 내용 꼭 기억해 두시면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까지 아끼실 수 있으니까요. 내용이 괜찮았다면 앞으로도 소식 받아보실 수 있게 구독 눌러주시고요.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의견은 댓글로도 부탁드립니다. 앞으로도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